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지만 좀 느끼는 바가 그 유튜브가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지만 좀 순기능이 더 큰 거 아닌가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과거에는 권력 있는 기득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또는 편중됐죠. 그리고 그 편중된 그거를 권력에 편향되게 썼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TV나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블라블라블라 떠들고 하면 그게 지식이고 그게 진실이라고 할까요? 사실인 양. 그들은 기득권의 하수인이죠. 어딘가 소속돼 있고 보통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교수가 주로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수직을 유지해야 되고 또 책도 팔아야 되고 강연도 하고 사회이사 하려면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빨대 꽂혀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전문가이긴 하나 비주류인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기 주장과 발언들을 들으면서 저도 유튜브를 들으니까요. 그러면 판단 능력도 향상되고 또 온갖 사기질을 벌리는 그 부동산 이 뻥카 펌프질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TV에 나와서 마냥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요.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이 방송할 시간이 안 돼서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상했던 부분하고도 좀 맞기도 한데 그 삼성이 지금 비메모리도 진출을 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재벌 총수들 모아놓고서 삼성 공장이 멋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짧게 말씀드리면 리포트 내용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 정보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수 있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움직임에 미국 측이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미국 측도 잠재적 동의가 있다면 일본의 규제가 더욱 광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도 한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 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타당성 있는 얘기 같은데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 구도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5G는 중국 화웨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진출을 한다. 그러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으면 이런 경계심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일본은 어떻게 하면 북한 핵이 해결이 안 돼서 그걸 이용해서
헌법도 바꾸고 핵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종국에는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거 아닌가. 가서 뭐 트럼프를 독대를 하든 뭐냐면 트럼프는 무조건 미국의 국익 돈이잖아요. 뭘 위해서? 자기 재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 투자 확대도 하고 또 남북 관계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뭐 북한 핵도 해결하고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 단돌이 하고 전 세계 뭐 EU나 뭐 자동차 뭐 또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재선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 자유와 민주성이 있고 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 대통령이나 트위터 날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미국이 당연히 최강국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뭐 엇박을 하더라도 존중을 해야죠.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깜짝이야. 이거 시간에 이게 거래되네. 근데 존중은 하지만 존경심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트럼프는 증오의 정치를 하니까 뭐 이걸로 전 또 재선에 성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내부 갈등이 심화돼서 결국은 미국도 안 좋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뭐 제가 감히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얘네들도 제국이 합중국이래 미합 합중국이 해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당장은 아니겠으나 뭐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바로 전에 그 마이크 이건 방송할 때 소리를 크게 하거든요 볼륨을. 그랬는데 시간에 종가에 내놨는데 뭐 전량은 아니고 일본에 내놨는데 그게 팔렸는데 그 소리네요. 그거는 그 제 방송 88번 그 고민 쉼터 할 때 어떤 분이 그 종목 상담을 하시는데 그 DTNC였죠. 그래서 그 종목을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시 내용 중에 그 링크 제니시스라고 이거랑 같이 이렇게 합작 투자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움직임은 좀 달랐죠.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저는 개별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한번 좀 눈여겨 봐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관심 종목에 늘 보고 있었습니다. 매매는 뭐 거의 안 했는데 아마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모양이 완전히 매매 패턴으로 봐서 제가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지금 털고 나온 모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거래량이 실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실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렇게 꾸준히 봐서. 그래서 제가 오늘 21선이 그래서 뭐 9,500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꼬리 달고 지금 9,500원 끝났는데 그 전에 제가 뭐 오늘 장중에 좀 싼 가격에 샀어요. 여기서는 안 무너질 거로 보고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그랬는데 종가 시간의 종가에 좀 보니까 오르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뭐 조금 내놨더니 조금 팔리네요. 뭐 그것도 내일 봐야 되겠으나 하여튼 그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삼성전자 가지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왜 외국인이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살까? 삼성전자를. 그래서 지금 이 지수 거래대금을 보면 이 코스피가 지금 4조, 보통 한 4조 원대 됩니다. 코스닥도 4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유독 산다. 지금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일본이 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러면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6월 18일서부터 하루만 빼놓고 왜 이렇게 살까요, 이거를? 그러면 뭐 결과물을 보고, 뭐 주식이 한 5% 올랐으니까 결과물을 보고 뭐 이유는 얼마든지 또 갖다 붙이는 거죠. 일본의 그 제재로 인해서 뭐 미국 반도체가 오히려 그 이득을 보지 않을까 해서 미국 반도체 주가가 올라서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또는 뭐 디램 가격 상승으로 뭐 산다. 그러면 이거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일 관계가 복원될 것을 확신하지 않은 다음에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누구나 다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이 며칠 쉬면은 빠질 텐데 저는 그게 이유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게 프로그램 매수냐? 6월 18일부터 보면 프로그램 매수?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보면 이제 공매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6월 18일서부터 봤죠. 그때부터 샀으니 6월 18일 날 대차거래 잔고 보면 공매도 할 수 있는 잔고 수량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3,400만 주인데 이게 1억 1,800만 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상환 수량이 이렇게 더 늘어나서 뭐 신규 수량이 680만 주, 상환 수량이 1,300만 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1,600만 주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량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을 쇼커버링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만약 그게 아니면은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공매도 친 거를 다 상환시켰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좀 빠를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는 하락에 배팅을 하는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증권업계 인사 애들 얘기할 때 폭탄을 제조한다고 하는 건데, 글쎄 뭐 제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 일봉인데 지금 21선은 안 무너졌어요. 일봉상. 추봉은 뭐 있고. 근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21선을 뚫어야 되는데 딱 요 가격에 지금 멈춰 있단 말이죠. 뭐 42,400원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걸 돌파해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냐하면 선물하고 옵션하고 주식 선물도 있고 또 지수 선물 ETF도 있기 때문에 얘들 포지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이렇게 적을 때 얘들이 얼마든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종합주가지수를 20% 이상 차지하니까 또 이거에 따라서 또 옆에 있는 주식들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 갖고 논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 증시를. 근데 지금
좀 합리적으로 좀 안 움직이는 면이 있어요. 늘 뭐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으나. 그래서 지금 각 증권사나 뭐 수수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여튼 해외 투자를 많이 유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가 지금 이거 외국인에게 더 장악되는 지금 시장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시간도 좀 안 되고요. 뭐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조카 돌반지를 사러 갔는데 강남 쪽에 있는 금거래소인데 뭐 금 요새 관심이 뭐 부쩍 많죠. 그 투자 설명회 한다고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돈에 25만 원 하던데 좀 오르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요새 어제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워낙 많이 벌어졌으니까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이제 금은 비율이 89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0대 1 언저리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금은 하락하더라도 은은 올랐죠. 그래서 그 갭을 좀 채우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제가 좀 궁금해서 요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